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실태를 짚고 모든 시민분이 평등하게 정보를 향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서관 신규 건립의 입장이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야 하고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봐야 한다고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도서를 수집해 지역 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인 지적 재산을 시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여 여가를 보내고 휴식을 취하며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최고의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최대한 많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지역사회의 지식창구인 도서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와 인구수나 재정 규모가 유사하고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의 부족한 도서관 수는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경상북도 주요 지자체의 도서관 현황 비교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개의 시립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은 7개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인구 수가 우리와 비슷한 15만 안동은 6개가 있습니다. 인구 7만의 문경은 5개, 10만의 영주도 4개나 있습니다. 인근의 군 지역인 7공만 하더라도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도 포함된 수치이지만 우리 시 지자체 소속 도서관만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1963년 김천 시립도서관이 개관한 이래 줄곧 단 한 개만의 도서관을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22년 율곡도서관이 새로 개관하였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의 도서관 일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6만 9천여 명으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도서관의 접근성이 양호한지를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척도로서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지역인 봉사 권역이 너무 넓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도서관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는 제2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일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의 목표를 4만 5천 명 이하로 잡았으나 우리 시는 10년이 지난 아직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여 누구든지 쉽게 편하게 찾아갈 수 없는 가운데 도서관 이용자 수 통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1년 동안 우리 시의 2개의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은 3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은 163만, 안동은 57만, 문경은 34만, 영주는 35만, 칠곡 또한 36만여 명의 이용을 하였습니다. 문경, 영주, 칠곡은 저희보다 인구수가 적은 도시입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분들의 문화 수준이 낮아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책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년도 2023년 1년 동안의 대출권 수를 인구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수치는 그 지역의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대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2.9회로 안동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수준이 높고 책을 통해 지식 충전을 바라는 시민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계십니다. 만약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고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기 쉽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수립한 제4차 계획까지 매번 포함된 추진 과제가 공공도서관의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율곡동 주민분들의 오랜 바람인 율곡도서관을 2022년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우리 시 특성상 원도심의 주민분들이 율곡동까지 이동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원도심의 일부 지역 시민분들은 공공도서관 이용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2023년 발표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활성화 지원 연구에서도 지금의 시립도서관은 대신동, 대곡동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주민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신동에 3곳, 대곡동에 2곳,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기에 도심 속 공공건물 한편에도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많은 작은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하고 높아진 도서관 수요를 작은 도서관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기능과 구조, 위치 등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시민 1000명당 도서관 확보 면적이 87.4제곱미터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도 내에서도 양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면적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이 충분하다는 논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눈 가리고 앙하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이 하나, 둘씩 건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자체 전 지역을 봉사 권역으로 삼기 위해 대규모 도서관 하나만 건립하는 추세였습니다. 2000년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로 접어들면서 지자체가 공공서비스 영역의 확산을 위해 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했으며 경제 성장과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니즈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도서관 건립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공공도서관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크기를 나타내는 연면적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6,000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5,000제곱미터로 작아졌고 1970년에는 3,000제곱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 3,000제곱미터 미만의 크기로 유지하다가 현재는 2,500제곱미터 미만의 수준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공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였고 많은 주민이 도서관을 자주 그리고 쉽게 방문하도록 여러 개의 중소규모 본관을 건립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연면적의 규모로만 신규 도서관의 건립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회는 원도심의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하의 중소규모 본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향수 가게에서 향수를 사지 않더라도 가게를 나오면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책을 가까이는 습관이 길러질 것이며 책과 사람이 만나는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반가운 공간에서 마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더위가 가시고 신선한 바람을 맞이하는 처서를 지나 책 읽기 좋은 등화 가친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신규 도서관 건립의 토대를 다지길 기대하며
대신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도서관 신규 건립의 주민 동의서를 시장님께 제출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성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신동, 대곡동 등 인구 밀집 지역 시민들의 현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시립도서관 추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시립도서관은 1963년 용두동에 첫 개관을 해서 1972년도에 남산공원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2003년 평화도에 2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의 시립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율곡도서관을 개관해서 혁신도시 정규 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권역별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대신동과 대곡동에 총 9개소의 작은 도서관 중 5개소가 있습니다. 김천시 도서관 전체 이용자는 2023년 기준으로 총 33만여 명입니다. 시립도서관이 11만 명, 율곡도서관이 20만 명, 작은 도서관이 2만 명입니다. 2023년 시립도서관 본관 이용률이 줄어든 것은 율곡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2024년 7월까지 본관 이용자는 총 7만 명여 명으로 12월까지 이용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전체 자료 이용 수는 총 52만여 권이며 시민 1인당 3.7건을 이용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신동, 대곡동은 시립도서관 본관 서비스 지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은 1개 공공도서관 봉사 대상 인구는 4만 5천 명이며 도서관 확보 면적은 인구 1000명당 80제곱미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서관 수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확보 면적이 134제곱미터로서 문체부 기준 80제곱미터보다도 크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기준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서관 정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바람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6월에 시내버스 노선을 정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은 수요에 따라
재배치 계획도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중소규모 도서관 건립 문제는 내년도에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 계획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추가 건립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